363쪽에 말소 등기 보겠습니다. 책은 나중에 줄을 쓸 테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양이 너무 많아서 시험에 나올 걸 다 줄 칠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기초 과정이니까. 363쪽에 말소 등기를 보실 건데요.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하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빌려주겠습니까? 아니죠. 뭘 요구해야 됩니까?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은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 즉 물권행위,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먼저 10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했죠.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담보 채권. 여기서 피라는 용어는요, 당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담보가 잡힌 채권,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냥 채권이 아니죠. 지금 담보가 제공이 됐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을은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지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갑구겠습니까? 을구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세요? 을구겠죠? 을구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변제를 했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겠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이거를 담보 물권의 통유성이라고 민법에서 하실 텐데요. 통유성이라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 그래서 담보 물권의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 혹시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부정성, 수반성 뭐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네, 하실 거예요, 앞으로. 네. 요것이 소멸되면 요 담보 물권도 요 채권에 붙어서 같이 소멸됩니다. 부종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것이 소멸되면 이것도 같이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을 때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다른 자에게 넘기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갑니다.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양도가 되면,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수반해서 따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수반성. 그래서 수반성과 부종성은 다른 개념이에요. 부종성은 같이 소멸되는 거. 그 다음에 수반성은 같이 따라가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해서 부종성이라고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종성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되겠죠. 소멸되면 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등기는 적법하게 존재합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합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되었으니까 이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이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애야 될 겁니다. 없애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번 1번 저당권이 말소돼야 된다라고 공시하고 1번 저당권을 말소한다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게 바로 말소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버리는 등기가 말소 등기라는 겁니다. 다시요.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뜻이에요.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니까 등기가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죠.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이 전부를 없애는 등기, 말소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것이 말소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서도 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요걸 묻습니다. 만약에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이때 말소 등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때는 무슨 등기할까요? 일부가 왜 부적법하게 존재하느냐?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면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한다면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일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의 특징이라서 요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게. 그러면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니까 전부를 없애고 있죠. 그러면 요 순위번호도 같이 없어지죠. 그렇다면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존의 등기사항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등기의 순위에 붙여서 기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언제나 주등기예요. 이거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전부라는 문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부를 없앱니다. 따라서 기존의 등기사항이 다 없어지니까 거기에 붙여서 기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말소 등기의 대상이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등기부에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그 등기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단은 등기부에서 없애야 됩니다. 맞습니까? 등기부에서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적법하지 않다면 그 등기의 종류를 묻지 않고 등기부에서 빼버려야 돼요. 따라서 이 말소 등기의 대상은 원칙이 모든 등기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등기의 종류를 묻지 않고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모든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다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소 등기 자체는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 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요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고 저당권 등기를 한 다음에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요걸 변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켜 버렸습니다. 즉 변제를 한 다음에 말소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변제도 안 한 상태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당연히 을구겠죠. 저당권 설정 을 10억. 2번 1번 저당권이 말소됐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지워줄 겁니다. 문제는 이 말소 등기가 피담보 채권이 변제돼서 말소된 게 아니라 갑이 서류 위조에 의해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소 등기는 적법하게 존재합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등기입니까? 이거 자체가 부적법하게 존재하죠. 부적법하게 존재를 합니다.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니까 이 말소 등기를 없애겠습니다. 없애볼 거예요. 지금 없애보면 3번 2번에 말소 등기를 말소한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그러면 을의 저당권이 회복이 됩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요 선이 없어집니까? 자동적으로 안 없어져요. 여기 요 선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말소 등기를 해봤자,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를 해봤자 을의 저당권은 등기부상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만화한 등기가 돼버려요. 이거는 하나 만화한 등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네,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괜찮네요. 저당권 설정을 씹어. 그 다음에 2번, 1번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지워집니다. 근데 서류가 위조가 돼서 말소가 되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말소 등기를 또 한번 말소해봤자 요 실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봤자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등기를 하냐면 이렇게 등기합니다.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회복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이렇게 회복하겠다라고 공시를 해요. 공시를 한 다음에 이 공시한 바에 따라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소 등기 해봤자 의미가 없고 대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가 나타납니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할 수가 없고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는 개념이 뭐냐면 등기 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 전부 일부를 말소된 것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바로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럼 여기서 특이한 게 나타나죠. 일부도 포함된다는 거. 일부도 포함된다는 게 출제가 됩니다. 말소 등기에서는 일부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전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는 기존의 등기 사항이 부적법하지만 전부 없어진 상태죠. 전부 없어진 상태죠. 그럼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말소 회복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부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살아있죠. 나머지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면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여기서 전부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말소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 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안 살아나요. 대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등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소 회복 등기.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그 말소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 요건들, 등기상 이해관계인 뭐 이런 것들을 더 하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아직 민법이 안 되셔서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만 보고 갑니다. 12월 달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결국은 이 개념에서 모든 요건이 다 조출이 돼요. 그래서 요건을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개념에서 요건이 도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져요. 이제 371쪽에 가등기를 볼 겁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모든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중요하겠죠. 이게 많이 출제가 될 때는 4문제까지 출제합니다.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그래서 4문제까지 출제가 되고요. 적게 출제가 될 때는 2문제가 나옵니다. 민법에서 1문제, 등기법에서 1문제. 그런데 민법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등기법을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 민법은 아예 뭐 안 하셔도 돼요. 워낙 등기법이 깊이 들어가니까. 올해도 물론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를 볼 겁니다. 혹시 가짜가 무슨 가짜인지 아십니까? 임시가짜입니다. 임시가짜.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보통 실무에서는 계약금도 지불하죠. 계약금 10%를 지불할 겁니다. 이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갑이 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2학년 분들 해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계약금 해제라고 불러요. 어떠한 제한도 없이 계약금 받은 돈의 2배를 주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 그런데 문제는 중도금이 지불이 되면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이 지불되기 전까지만 해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도금이 지불이 되면 이제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습니까?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안 해주겠죠. 돈을 다 받아야지만 해주는 거죠. 아무리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서 돈 안 주면 네, 해주면 안 돼요. 그건 뭐 사기로 들어가는 거죠. 네, 사기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아직 갑은 을에게 해주지 않을 테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냐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 발생합니다.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채권만 발생한 상태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라고 했죠. 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지불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병의 이름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병이 취득한 권리는 어떤 권리입니까? 소유권. 을이 취득한 권리는 어떤 권리입니까? 채권. 소유권은 물건이죠. 여기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이니까.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했죠. 갑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면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건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물건은 채권을 깨트린다. 임대차를 깨트린다. 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민법에서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이중매매. 이중매매 사안이에요.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죠.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돈도 일부지만 먼저 지불했죠. 먼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취득은 엉뚱한 놈이 합니다. 그렇죠? 닭을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매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이 을은 엄청난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엄청난 부동산 찾아다녔겠죠. 중개사무실 찾아다녔겠죠. 중도금 마련하니라고 엄청난 은행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유권은 엉뚱한 놈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겁니다. 을을 보호할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임시로 등기하는 방법을 마련해 놨는데 이를 가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가등기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는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민사특별법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청구권의 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청구권의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청구권의 순위 보전의 가등기. 이거는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 이거예요. 청구권의 순위 보전의 가등기. 그러면 이 청구권의 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요 효력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효력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걸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효력에 따라서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국 등기의 효력이 첫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 두 번째 순위 확정의 효력,
세 번째 대항적 효력, 네 번째 추정력, 권리 추정력,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 여섯 번째 뭐 있습니까? 점유적 효력. 그래서 물순대 추점유 이렇게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시지만 들은 흔적은 있죠? 네, 물순대 추점유. 그건 종국 등기 효력으로서 그렇게 많은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에는. 그런데 이 가등기는 그런 효력이 없어요. 요것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등기입니다. 요것만을 위해서. 물순대 추점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뭐만 있겠습니까?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등기입니다. 이 등기가 효력은 이거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가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다 지불한다면 무슨 등기를 할 수가 있냐면 본래의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본등기인데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본래의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거를 본래의 등기라고 해서 본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한 다음에 본등기 하는데요.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어느 시점에 나타납니까? 본등기 시점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등기 시점에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즉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는 어느 시점일까요? 접수 시점에 이 본등기 접수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바로 이 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에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죠.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입니다. 이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에서 이걸 단골로 출제합니다.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고 가등기 시점에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병의 이름의 등기가 두 번째 이루어졌고 요게 세 번째 이루어졌다면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병과 우열을 판단할 때 뭐 갖고 판단합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요 병은 소유권이 있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가 됩니까? 아니면 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결과가 됩니까? 없는 자가. 즉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렇죠? 권한이 없는 자가 결국은 병에게 소유권 넘겨줬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또한 이 두 개의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의 등기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관한 자의 처분 행위에 해당이 돼서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병의 등기는 이 의뢰 등기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관한 자의 처분 행위, 양립 불가능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소시켜야 됩니다. 무관한 자의 처분 행위는 처분 행위에 의한 등기는 뭡니까? 당연 무효예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원칙이 당연 무효니까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당연 무효인 등기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을이 가지고 있는 이 가등기 권리는 조만간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등기입니다. 즉 중요한 재산권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예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재산적 권리는 돈 받고 다른 자에게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가등기 권리도 다른 자에게 돈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즉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도란 말 앞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요. 양자가 넘길 양자고요.
도자도 넘길 도자예요. 그래서 권리를 넘길 때 양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넘길 양, 넘길 도. 그래서 요 을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를 양도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을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A에게 넘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권리의 주체의 변경은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이전 등기. 즉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합니다. 가등기에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이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제가 동일성 표현할 때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했죠. 이론은 그런데요. 문제를 풀 때는 대단히 쉽다고 그랬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로부터 몇 번째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등기. 그럼 네 번째는 부기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만약에 소유권자로부터 100번째 나오면 무슨 등기겠습니까? 부기가 몇 번? 99번. 그렇죠.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됩니까? 하나, 둘.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여기 민법에서 출제되는 세 번째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세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A는 B에게 또 가등기 권리를 양도합니다. 그러면 가등기 이전 등기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부기가 몇 번 나올까요? 네. 하나, 둘, 셋. 부기가 몇 번 나올 거예요? 2번. 부기에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출제합니다. 부기등기. 한 번 더 나가면 부기가 3번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순위 유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민법에서 출제되는 거는 뭐 뻔해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민법에서 출제되는 영역이고 우리 등기법에서 너무 쉬워서 안 나옵니다. 등기법에서 이제 출제되는 영역을 볼 건데요. 그러면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가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 요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요. 개념에서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요건은 개념에서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요 을에게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 을에게 청구권에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요 을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을에게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등기를 통해서 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을 명의로 가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순위 보존의 필요성.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 두 번째,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 변동의 청구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법에서 나중에 하실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청구권이죠. 소유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임차권도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니까 이 등기 청구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가등기를 한 다음에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본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고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가등기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상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가 가능하다면 지상권 이전에 가등기도 가능할 겁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면 전세권 이전에 가등기도 가능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존재하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임차권 이전 등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이전에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소유권만 가등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숙소를 좀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집은 일산인데 가기는 뭐 멀찌감치 하니까 숙소를 제가 매년 이렇게 알아봅니다. 중개사무실에 가면 오피스텔 구할 때 그 중개사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전입신고 안 된다고. 그렇죠. 보통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전 보증금을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 그래서 제가 전입신고 안 되면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임차권에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여쭙니다. 그러면 그 중개사분들이 항상 그래요. 아이, 잘 모르시나 본데 임차권은 가등기가 안 돼요. 소유권만 가등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무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모든 권리는 다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소유권만 가등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권리는 다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거 되셨죠? 그런데 본등기가 안 되는 것은 가등기도 안 되는데요.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본등기가 있죠. 지역권 설정의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지역권의 부종성, 2학년들 다 아시죠? 지역권의 부종성. 네, 지역권의 부종성에 의해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됩니다. 그럼 지역권 설정에 가등기는 가능해요. 하지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 출제가 되는데요. 민법에서 한 번, 등기법에서 한 번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권 이전의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민법에서 따로 공부하실 거예요. 혹시 합유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 됐는지 아십니까? 공유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가능해요. 그러면 공유 지분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유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 지분 이전의 가등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민법에서 하실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본등기가 안 된다면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가등기의 요건입니다. 가등기 요건.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걸 외우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까? 이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또는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까?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네, 익숙해지시면 돼요. 나중에 외울 겁니다. 나중에. 첫 번째,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까? 세 번째,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거니까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할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역권 이전의 가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권 이전의 이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권 이전의 가등기도 안 됩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시면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지분 이전의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가등기 시점. 가등기는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이에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 시점.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어느 시점에? 접수 시점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을은 소유권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소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자를 제거하는 청구권이 뭐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자가 가진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본등기 하기 이전에는 물권을, 즉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면 이 본등기 하기 이전에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을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물청입니까? 아닙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에 근거한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본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적 청구권이 나타나는 것이고 본등기 이전에는 채권적 청구권만 나타납니다. 즉,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겁니까?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겁니까? 본등기 이전에 하는 게 가등기죠. 따라서 이 가등기는 채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적 청구권 단계에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등기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을 하는데요. 요게 좀 이해를 하시면 암기량을 대폭 줄입니다. 요게 암기한 이거 이해를 안 하시면 한 20개 정도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 20개 외우는 대신 이거 외우는 게 낫겠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우리 등기법은 어느 경우에 인정이 되는지 우리 등기법은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무조건 다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종기부 청구권, 아니요, 정지조건부 청구권. 들어만 두세요.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요거 세 개도 이제 지금은 안 외우셔도 돼요.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세 가지에서 이제 많은 내용이 도출되는데요. 일단은 세 가지를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죠. 먼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세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 요 세 가지 경우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에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니까 가등기가 인정이 되는데 반대로 해석해보면 권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가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사항 변경 등기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가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거는 권리 자체에 대한 등기가 아니죠. 권리자에 대한 등기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도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권리의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10번 이상 할 겁니다. 저절로 암기가 될 텐데요.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권리 변동을 우리 민법에서는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변동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좀 더 구체화시킨다 그랬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시냐면 한 100분이 앉아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민법에서도 한 90점 나오시겠죠. 이유는 등기법을 잘 하시니까. 네, 네.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네. 아이고. 처분 제한. 그런데 여기서 변동에 해당되는 개념은 요거 4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요거는 변동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등기라는 것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기 이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그러면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니까 요것만 권리 변동에 관련된 거죠. 이거는 권리 변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존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습니다.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요 4가지는 변동과 변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 2가지는 변동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가등기를 2가지 경우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보존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보존 등기의 가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얘기하죠.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등기라는 건 없어요. 왜? 권리 변동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설정도 아니고 이전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죠. 처분 제한 등기 뭐가 있습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도 권리 변동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압류 등기의 가등기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의 가등기 없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가등기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것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가장 어려운 등기는 이것도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 표지부 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정지 조건 이거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이것도 안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네. 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시작되는 기산점이란 뜻이에요. 시작되는 기산점. 이것과 대꾸를 이루는 것이 있는데 종기라는 게 있습니다. 종기부 청구권. 종기는 끝나는 기산점이란 뜻이에요. 끝나는 기산점. 그렇죠. 종기.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법률의 효력이 민법에서 하셔야 될 건데 법률 행위 효력이 정지됐다가 이게 풀리는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해제 조건이라는 이거 반대 의미는 해제 조건이라는 건데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법률 행위 효력이 발생을 했다가 해제되는 조건.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시기부 청구권과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한다면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인 종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인 이 해제 조건부 청구권. 안 썼네. 해제 조건부 청구권. 이런 것들은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시기부 청구권과 정지조건부 청구권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미인 종기부 청구권이나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서 네
아주 깊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시험과 직결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유증이라고 불러요. 유언을 통한 증여를 유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유증은 민법에서 하실 텐데요. 유언이라는 법률 행위와 증여라는 법률 행위가 합쳐진 겁니다. 합성행위라고 불러요. 유언이라는 법률 행위와 증여라는 법률 행위가 합쳐진 건데요. 이때 갑을 유증자라고 부르고요. 을을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면 수유자라고 부를 거고요. 요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면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증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다수견에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고 보냐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은 학자들은 유증자, 그 다음에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민법에서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이때 얘를 증여자, 그 다음에 을을 수증자라고 불러요. 대법원에서는, 판례에서는. 네. 그런데 이 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를 얘기하는데요. 이 유증은 원칙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갑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 사망 시. 그러면 유증 시점에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했을까요?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 발생합니까? 갑 사망 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증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을에게 발생한 이 등기 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발생하겠죠. 갑이 유증할 때가 아니라 사망할 때 발생하니까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장래에 확정되는 등기 청구권이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미확정이라고 한다면 이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 장래에 확정될 등기 청구권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네, 언젠간 되겠죠. 네, 언젠간 될 겁니다. 아마 5월 전까지는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언은 갑이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까지는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철회의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 그렇죠. 갑이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갑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철회입니다. 그렇죠. 이 유언은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철회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유언장 찢어버리면 끝납니다. 아니면 기존의 유언과 반대되는 유언을 해버리면 그 충돌되는 부분에서 철회가 돼버린 겁니다. 철회로 간주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갑이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철회가 가능합니까? 철회가 안 되겠죠. 따라서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생존하고 있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확정된 겁니까?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는데요. 유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유증자 생존 중에는 가등기할 수 없고 사망을 해야지만 가등기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2학년 분들은 탄식을 하시네요. 아, 그러신 분은 다 2학년이죠. 농담입니다. 네. 이건 나중에 또 할 건데요. 일단은 요거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도출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들이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 요 세 가지 경우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6가지를 암기하시면 가등기의 3분의 1을 한 겁니다. 가등기 전체 중에서 30%를 한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짜증나죠? 민법에서 가등기는 간략해요. 하지만 등기법은 이제 요거 되시면 30%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존재할까? 세 번째, 가등기 후 본등기 하는 거니까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순위 보존의 필요성 세 가지야.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이 존재할까?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이 있어.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 이거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민법 총칙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일단 쉬겠습니다.